페이지 244쪽에 물권 법정주의 단락식 문제 나오면 이것밖에 없죠. 앞에는 좀 읽어보시고 첫 번째 논점은 물권 법정주의 얘기는 오래 유력하다. 18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물권 법정주의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바는 우리 민법은 185조 물권법 1조야. 1조. 이 물권법 1조예요. 여기부터 372조까지가 물권, 사람과 물건 간에 관한 재산인 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첫 조문에 물권법 1조에 물권법 정지 물권법이 주로 강행 규정임을 선언하고 있는 법조문이야. 주로 선언 법조문인데 따라서 물권 영역에서 물권 영역에서는 사적 좋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통하지 않아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임의로 합의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 정해진 종료. 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권법에는 계약 자유원칙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권 법정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종료강제. 하나는 내용강제. 내용까지도 강제예요. 정해진 종료, 정해진 내용대로만 써라. 그러면 물권의 내용이 다 법조에 정해져 있나요? 항상 첫 조문. 예를 들면 211조부터가 이제 소유권이 시작돼요. 소유권. 이게 첫 조문이에요. 여기부터 278조까지가 소유권의 법조의 첫 조문이야. 첫 조문에는 소유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란 하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279조부터 예를 들면 290조까지가 지상권. 첫 조문이에요. 첫 조문에 지상권이란 내용이 정해져 있어.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축물을,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키 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303조부터가 전세권이야. 319조까지가. 그러면 전세권이란 항상 첫 조문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 내용대로만 써야 돼. 내용도 정해진 내용을 써야지. 임의로 창설하거나 임의로 배제할 수 없어요. 내용강제, 종료강제. 그런데 정해진 종료대로만 써야 돼. 우리 물권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나요? 우리 물권법 몇 가지 물권 종류 정해져 있죠? 주관식 아니야, 주관식은? 그래도 그건 기본이지. 8가지 물권이 있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 8가지만 갖고 써. 다른 거 임의로 만들 수 없어. 딱 정해진 물권 종류 8가지만 갖고 써라. 종류강제. 만일 위반하면 없는 종류를 만들어서 지네 둘이 특약으로 야 우리는 이렇게 만들자. 유치권 겸 전세권 겸 저당권 설정문기다. 새로운 거 만들자. 세 개 짬뽕 특약으로. 정해진 종류대로만 쓰라고 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만들었어. 내용 종류강제 위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 만든 건요. 그건 언제나 무효예요. 그런데 내용강제를 위반하면 소유권이란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내용인데 너희가 소유권 넘겨주면서 우리는 특약으로 이렇게 하자. 너희가 소유권 이전에 넘겨주지만 너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지 절대 처분하지 못한 소유권을 한다. 특약을 넣어버렸어. 내용도 쓰지 않고 내용을 제한해버린 거야. 그럼 정해진 내용도 안 썼잖아. 내용강제 위반하면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지 절대 처분 못하는 소유권을 하기로 하자. 이런 특약을 넣어버리면 정해진 내용도 안 썼잖아. 내용자 위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칙은 이것은 무효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소유권을 하기로 하자. 그 위반한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 해석이 인정되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어. 그 처분하지 못하는 소유권을 하기자 그만 무효로 삼고 나머지가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용강제 위반하면 우리가 배웠던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받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홍선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니? 법적 취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종료강제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 내용강제 위반하면 원칙 무효일지언정 유효할 수도 있어, 나머지가. 법적 취급이 달라.
내용 강조 위반하면 원칙만 무효이지 언제나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야. 종량 위반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물권 법정주의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의 관습이에요. 관습법. 법자 들어가야 돼. 얘 의아는 얘는 임의를 창소하지 못한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19회 때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다음 중 물권 법정주의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한 외에는 법자가 빠졌어. 관습에 의한 외에는 임의를 창소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관습은 아니라 관습 법자가 들어가야지. 관습법은 물권이야. 관습법은 물권이다. 이 물권이란 말을요. 뭐로 표현해요? 관습법은 물권이란 말을 이꼴 관습법은 배타적 권리다. 이 배타적 권리란 말이 물권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관습법이 아닌 관습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야. 법자가 붙어야 돼. 법자가. 법적 확신을 얻어야 돼. 법적 확신. 확신을 얻으면 가서 올라서는 것이고 관행 관례는 있어. 많은 중개업자들의 관행 관례, 남대문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행 관례는 있지만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하면 관습이지 관습법은 아니야. 이거 올라서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물권이 되는 거야. 관습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은 배타 권리를 인정한다, 인정치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 그런데 관습법 인정, 맨날 단다시 문제 나오잖아. 최근에 굳이 한 7년 정도, 한 24회 정도부터 놓고 보면 여기 물권법 중에 3번 나와서 단다시 문제가. 간단히 잘 나오는데 맨날 이 지문이야, 이 지문. 응? 관습법 인정되는 물권 몇 가지예요? 이 5가지 말고는 관습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5가지가 뭐가 있었다? 분묘, 기지권. 이거 물권이야. 이거 물권. 이거 배타적 권리야. 그 다음에요. 명인방법. 그래요. 명인방법. 그렇죠? 공시 인정하는 관습법을 인정하는 공시제도야.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거 물권이다. 이거 물권은 인정한다, 이거. 동산 양도담보. 양도담보. 한번 써보는 거야. 하나는 제가 뭘 가져왔어요? 경작권. 이제 경작권도 가서 올라섰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무단 재반 농작물도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도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농작물 손대면 안 된다. 이 관습은 이제 물권이야. 이거 말고는 다 뭐다? 관습. 관습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온천권이 어떻고, 절 것도 없어. 온천권이 어떻고, 또는 뭐 사도 이용권이 어떻고, 이런 거 물권 없잖아요. 근린 공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잘 속이는 게 바로 미등기예요. 자,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은. 자, 매매했어요. 잔금 치렀어. 인도 받았어. 매수인. 하지만 아직 등기는 안 냈어. 매매자금 다 치르고 부동산 매매해서 매매자금 치르고 인도받아 지금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등기를 안 냈어. 그러니까 미등 매수인은 법적으로 소유권 같은 물건, 소유권 같은 물건을 얻어요? 아직 못 얻어요? 못 얻은 거지.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잔금 치르고 인도받아 세운 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미등 매수인은 법적으로는 소유권 같은 물건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미등 매수인도 이 관습법상의 물건은 인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숱한 분들 이 지문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그럼 뭐예요? 미등 매수인은 법적으로 물건도 취득 못할 거야. 등기 없으면. 관습상 물건도 인정 안 되는 거고. 둘도 없는 거야, 둘 다 없는 거지. 미등 매수인한테 왜 관습상 물건을 인정합니까? 틀린 지문이야.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요거 하나만. 자, 그 얘기가 잠깐 간단하지만 나와 있고 좀 더 저기하게. 자, 물권 효력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니 해도 우선적 효력인 건 나올 수가 없어. 뭘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 손님이 하나 있어. 최근에 7년 연속 나왔어. 작년까지. 물권적 청구권. 단다시 문제 나오면 이게 제일 유력하고 어쩌다가 그대 무조건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낼 여력이 없어요. 낼 여력이. 여기서 여러 문제를 내지. 기껏해야 한 문제, 두 문제 내는데 거의 한 문제 낸 적이 많아요. 물권 서론 파트는
5번 시험 보다 보면 4번 한 문제 나와. 한 번은 2문제 나와. 2문제 나오면 이런 게 단다시 문제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자, 물권적 청구권. 별표 몇 개? 3개. 또 우리가 물권 청구권은 또 펄펄 날르지 뭐. 완전 뭐. 거의 뭐. 입신의 경제에 이르렀지. 물권 청구권은 어려워. 참 어렵다. 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한 문제 나오는데 최상급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례 문제는 최상급 문제가 아니야. 아주 어려운 그 노스쿨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야 되는 그 용어하고 따지는 추상적인 용어들 물으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최상급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전 거의 이 문제가 90점짜리 문제 되는 거야. 중급 문제 나올 수 있고, 중급 문제 나오면 사례 문제 나오는 거야. 사례 문제가 중급이에요, 오히려. 사례 문제 연계 맞히면 7점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7점대는. 아주 쉬운 문제, 단다시 문제.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한글만 읽어. 그럼 맞출 수 있는 문제.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틀리면 60점 못 넘지. 이런 문제도 거의 뭐 40점짜리 문제지, 뭐. 기본적인 문제. 이게 3분의 1씩의 확률이. 3년 시험 보다 보면 이게 나오고, 이거 딱 3분의 1씩이야. 근데 상급 문제의 추상적인 그 판례들을 물으면 거의 판례가 엄청 많아, 추상 용어가. 말장난 같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 거기는. 그게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그게 작년, 재작년 연속 이게 나왔어. 최상급 문제가. 이 추상급 문제가. 나는 올해는 이 중에 나올 거라 봐, 이 중에. 올해 또 다 뽑아준다니까 이게 나오지 않을까. 아, 다 뽑아줘도 시험장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도 안 가는데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올해 시험장만 가면 거의 다 붙었다. 내 생각에는. 자, 뭐가 청원 얘기 볼까요? 한두 가지 우리가 먼저 다른 거는 차치하고 누군가가 내 물건을 침해하면 내 소유권을, 그렇죠? 내 전세권을, 내 점유권을, 내 지상을 침해하면 쫓아서 물권자, 침해자에게 침해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원 행사한다 부른다. 근데 물론 청원 종류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침해에서 쫓아가서 목적물 반환, 방해 제거, 결과 제거 청구권 또는 무슨 예방 청구권.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적을 반환 및 반환시키고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구비하면 그리고 나서 반환받고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응? 결과 제거 및 방해 제거, 결과 제거 및 그리고 손해배상 둘 다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말 편할 줄 알아야 돼. 말 편을 보세요. 물건 청구권은 물건 청구권이요. 물건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바로 반환해라, 때려 부셔라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물건 청구권 행사와 플러스 그리고 불법의 손해 청구권은 이 두 가지는 선택 관계예요, 병존 관계예요. 병존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병존이라고 부르는 거야. 둘 다 성립한다. 하나가 성립하고 하나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동시에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다만 너 내 땅 반환해. 왜 남에다 뭐다 사용하는 거야? 너 내 땅에 지상물 다 철거시켜. 제거해. 행사한 다음에 손에 물을 내면 손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야. 구비하면 묻는 거야. 구비하면 묻는 거지만 구비하지 못하면 못 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물건 청구권은 손해 청구권을 수반할 수 있다. 물건 행사하고 손에 물을 수 있다. 맞아. 근데 물건 행사는 언제나 손해 청구권을 수반한다는 말. 맞아, 틀려요? 틀려요.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야, 요건을. 응? 그 요건이 뭐냐? 다 때려 부셔. 결과 반환해. 그리고 손해 물을 내면 이 손해상은요, 침해자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을 거. 고의과실이 있어요, 고의과실이. 우리가 말하는 물건 청구권은요,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비록 침해자가 선이 무과시더라도 쫓아가서 반환해라, 행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물건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가, 선이 무할 여부가 요건이 아니야.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반환하라. 담장 싼 사건이야. 응? 담장 싼 지는 오래된 세월인데 옆집 사람이 집 지고 담장 싸놓고 집 팔고 이사 갔어. 어느 날 내가 청량했더니 옆집 담장이 17년 전에 우리 땅을 10평을 먹어 들어왔어요. 현재 소자 싼 거 아니야.
측량을과 담장이 우리 10편 이렇게 땅을 먹어들어오지 않냐. 이제라도 담장을 때려 부셔달라. 현재 그 옆집 주인이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쫓아가서 철거하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물건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가시 있느냐, 선의 무가시 여부를 논할 필요 없어. 요건이 아니야. 근데 손해배상은 고의가시 있다면 손해는 묻는 거야. 고의가시 없다면 손해는 못 묻는 거야. 철거는 시킬지언정 이걸 못 묻는 거야. 이거는 또 손해배상은요. 이거 채권이잖아. 10년에 소멸시효 걸려. 그 침해한 지 이미 남의 땅에 무단으로 담장 쌓고 산 지, 남의 땅을 비납치고 산 지 이미 17년이 지났어. 이제도 쫓아가서 야, 내 땅에 있는 거 비나 다 철거시켜. 담장 때려부셔. 그리고 너 남의 땅 10년, 17년 썼으니까 소멸해줘. 소멸상은 소멸시효 걸렸어. 침해한 날로부터 불법에 이르는 날부터 이미 10년 지났다면 소멸상은 소멸시효 걸려버린 거야. 그럼 때려는 부실지언정 손해는 못 묻는 거야. 소멸시효 걸리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물건 청구는요.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리잖아. 내가 목적을 토지 반환, 결과적으로 10년이나 이런저런 100년 지나도 반환해라. 100년 지나도 처벌시켜달라. 물건 소멸시효 안 걸리지만 손해배상은 침해한 날부터 10년 지나면 손상 없는 거야.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갖췄다면 묻는 거고, 못 갖췄다면 못 물 수 있는 거야. 언제 묻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첨장에서 간단히 나오는데 간단한 것도 잘 틀려요. 또 하나는 예방 청구. 또 침해 염려가 있어. 가능성, 예방 청구. 미시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OR, 또는. 둘 다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아니면 이게 취하기 싫으면 또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이에요? 담보자가 붙어야 돼, 담보자가. 여기 좀 손해배상이 아니야. 자, 침해 염려 있어요, 염려, 가능성. 침해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안 했는데 무슨 손해가 났다고 손해배상을 해. 그래서 염려가 있어. 너 법원에 1,000만 원 공탁 맡겨놔. 혹시 네가 공사가 우리 담장 무너지면 내가 전부 찾아오게.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거야. 담보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동시에 둘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붙어야 돼, 요거. 단다신 문제도 잘 틀려, 이런 것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해, 얼마나. 응?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면,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리바이벌 해주네. 얼마나 좋아. 앉아만 있으면. 내가 힘들지. 말하냐고. 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자, 그렇지만, 8명의 물권자 중에서, 저당권자와, 다 보는 거야. 저당권자와 지역권자. 얘 둘은 물권자지만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치 못하는 물권자는 누가 침해했을 때 세 가지 물권 청구 중에서 뭘 행사할 수 없다. 얘들은 목적물, 반환 청권만은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들은 다 전세권자, 지상권자, 목적물 반환, 결과 이거 다 있어. 얘 두 명만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또 물권자는 모든 물권자들은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물권자들은. 그런데 용어 중에 유치물을 침해했을 때 유치권의 기난, 물권 청구하는 용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유치권이나 물권 청구 용어는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누가 유치물을 침해하면 뭐 행사해야 돼요? 그렇죠.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며 점유가 전속 요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들은 점유권의 기난, 물권적 청구권. 이걸 행사해야지. 유치권의 기나 물권 청구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행사해야죠. 그런 다음에 단다신 문제들이죠. 단다신 문제. 또 물권 청구는 본권의 기난, 소유권의 기난. 우리가 본권이 뭐 본권. 점유권은 제가 나머지 물권 다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 그러니까 7가지 물권 다 본권이야. 그러면 본권의 기난 물권 청구권과 본권,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본권의 기난, 이 물권적 청구권과 플러스 점유권의 기난, 이 점유권의 기난, 이 물권 청구권이요. 우리 점유권의 기난 물권 청구권을 우리 점유보청권이라 불러요. 점유보청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병존할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둘 다 있을 때는 나 소유권도 있고 내 점유하고 있어요. 너 침해하면 나는 소유권에 의해서 목적 반환 청구도 되고 점유권에 있는 점유 반환 청구도 되고 나 전세권자야. 전세권자이자 전세권 내가 점유하고 있어. 너 침해하면 전세권의 기능 원청 행사되고 점유권의 기능
뭐 행사도 되고, 둘 다 있을 때는 아무거나 네 편한 대로 뭐 할 수 있다. 네 편한 대로 각각 선택할 수 있어. 둘 다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 행사했어. 소유권의 기난, 목적을 반환. 소유권의 기난, 뭐 행사했는데, 패소했네? 쳤어? 쳤어요, 이 사람이? 그럼 다시 이거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둘 다 있을 때는 하나 행사해서 패소하면 또 다른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얘는 이런 관계다. 하나가 행사되면 하나가 소멸되는 관계가 아니야. 각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행사돼서 안 되면 또 다른 거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각각 행사. 하나가 패소하면 다시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런 관계 들어가는데 병종 관계. 각각 행사할 수 있다. 응?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행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다음에 단락식 문제들 맨날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 다 그 얘기야.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괜히 길기만 해. 그래서 조금 단락식 문제 중에 하나 추려야 할 것은 자, 다음 같은 경우는 누가 침해했을 때 침해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침해자에게 물권 청구권을 누구를 대의해서 물권 청구권을 직접이 안 되고 대의해서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행사하는 경우. 자, 누가 대행사하죠? 직접 안 돼요. 침해자 직접 쫓아가서 너 결과 제거해. 너 반환해. 직접 안 되는 사람. 누구요? 미등기 매수인들. 미등기 매수인 또 하나 명의신탁자들이 그래. 명의신탁한 토지는 현재 등기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명의신탁했어. 땅을 명의신탁했어.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어 지금? 명의수탁자만 돼 있다고. 침해할 때 수탁자들은 행사할 수 있어. 수탁자들은. 수탁자 자기 땅이 아니잖아. 명의만 내 명의로 돼 있어. 자기 땅이 아닌데 그거 뭐 굳이 돕기 맞아가면 행사할 일도 없고 소송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탁자 답답해. 그럼 명의신탁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행사해야 돼요? 등기부상 명의자 수탁자를 뭐해서? 대의해서. 직접은 안 돼. 명의신탁자들은. 또 하나가 뭐죠? 부동산 임차인들. 누가 임차물을 침해했을 때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임차권 얘기, 부동산 임차권 얘기가 침해했을 때 첫째 임차권의 기난, 침해자에게 임차권의 기난, 물권 청구권은 행사한다는 용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용어 있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임차권은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야. 물권자한테만 인정하는 거야. 채권이잖아. 이런 용어는 없어, 원칙적으로. 그런데 임차인도 그 목적을 점유하고 있어. 내가 창고 임대받았어. 공장 임대가 내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를 침해하면 임차인들도 점유권의 기난.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이 점유권의 기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가능하지. 용어를 잘 보잖아요. 용어를. 이런 용어는 없어. 이건 가능한 얘기지. 임차인들 점유자니까. 전부 보청 행사할 수 있어. 이건 가능해. 임차인들은 할 수 없이 임차인 물권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행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나 물권 청구권을 임대인이 행사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뭐해서? 대의해서. 대의해서 행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 더. 쓸 데가 없었나 봐. 종이가 넘어갔나 봐. 어떻게 쓰지? 그랬어. 지금 그랬어요. 아니, 혹시라도. 이게 단다시 문제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 임차권의 물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 같은 임차권은 특별히 이 임차권의 기난 방해배제, 임차권의 기난 예방 청구권을 특별히 인정해요.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인정. 그런데 등기된 임차권도 임차권의 기난 반환 청구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단 대항력 임차권이라면 특별히 임차권의 방해배제 예방을 인정하지만 반환 청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잡다해. 죄송해요. 내가 안 하려다 했어. 그냥 안 하려다가 짜증 부릴까 봐. 이 시간에는 슬슬 짜증이 날 때가 됐어. 완전. 오늘도 인간이 뒤로 갈수록 복잡해지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그래요. 여기가 좀 복잡해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이거 대행사는 경우. 대행사. 다음 같은 경우는
물건 청구권이 제한받는 게 다 교재에 있어, 지금. 교재 마지막에 있어, 페이지 넘기면. 250페이지에 7번에 있어, 7번. 다음 같은 경우는 물권자가 물건 청구권 행사가 제한받아. 행사 제한받는 얘기는 아무리 소유권이 있더라도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어. 목적을 반해달라. 결과자도 함부로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권자들도 자기 물건 청구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요. 248쪽에 물건 청구권 행사. 여기인데 제한부터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거. 다음 같은 건 제한받아요.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어. 물권자들도 지 토지 건물 침해 받았더라도 하나는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 적용을 받을 때 이때는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 남용에 해당될 때는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옆집 건물 졌는데 딱 측량했던 옆집 건물이 우리 땅을 딱 20cm 넘어서 20cm. 여러 건물 20cm. 그럼 쭉 근거 보면 땅으로 뜨면 한 평 정도도 안 돼. 20cm 넘어서 이거 한 5m가. 그 사람이 이거 고의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20cm 넘었으니까 고쪽 땅을 분할 조금 이렇게 팔을 해서 나 안 판다고 했어. 절대. 때려 부셔. 20cm 때려 부셔. 외벽 제거해. 잘 됐어 아주 그냥. 때려 부셔. 아니 잘 합의하지. 합의건 나발이 필요 없어. 나 소유권 결과자가 상관한데 왜 남의 땅 침해한 거야? 너 20cm 때려 부셔. 판사가 부시란 말 안 해. 왜? 권리남용이란 말이 뭐예요? 네가 20cm 찾아오는 거야. 내가 남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그게 권리남용이야. 네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때는 행사 인정 안 받아. 아무리 침해받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될 때. 나한테 남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방 이익이 너무 클 때는 아무리 내가 정당하더라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행사 제한받아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점유가.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 이거 내가 왜 안 돌려주는 거야? 유치권 행사 중에 공사비 안 주니까 내 건물 유치한 거야. 지금 얘가 동시항명 주장 중이야. 임대계가 다 끝났는데 보성을 매수를 안 해주니까 지상 매수를 안 해주니까 매수할 때까지 동시항명 행사하는 거예요. 걔 보고 임대계가 끝났다고 돌려달라면 돌려주라는 판사가. 이런 권한이 있을 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소유권이 있더라도. 세 가지. 자, 그런 다음에 249쪽에 특수문제에서 다른 건 너무 필요 없어요. 다른 필요 없고 첫 번째 1번, 2번 얘기만 잘 봅시다. 우리 뭔 얘기야. 사례 문제는 맨날 이 문제야. 이게 중국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용어 한번 정확히 연습하자고요. 자, 전 올해 여기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최상급 문제, 추상적인 문제는 저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너무 많은 어려운 디테일한 판례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보면 돼. 자, 갑의 토지에 오늘 다 아는 거야. 의리한 사람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했다. 토지 소유자 쫓아가서 무단 신축자에게 쫓아가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 행사해야죠. 왜 남의 무단 친 거야? 장사하는데 무단 신축자에게 갑이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첫째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두 번째 결과 제거 때려부셔라 철거해달라. 결과 제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남의 데 무단 지었더라도 무단 신축자에게 갑이 쫓아가서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 퇴거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가 지 건물에 들어앉은 애를 퇴거 요구할 권리는 없다. 맨날 이 질문. 그렇죠? 두 번째 갑의 토지에 의리한 애가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어. 무단 축조해서 이걸 쓰다가 뭐 비닐하우스 좋고 뭐 창고라도 좋아. 이거를 임대를 줬어. 임대를 줘갖고요. 지금 병이라는 임차인이 이 무단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지금. 그럼 얘는 무단 신축자이자 임대인이고 얘는 임차인이야. 갑이 쫓아가서 다 때려부셔. 토지 반환에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을한테 행사할 수 있고 병한테 행사할 수 있고 다 행사 가능해. 이런 애를 우리는 직접 점유자. 얘는 뭐라 불러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것만 얘가 쓰게 되면 간접 점유권이 있잖아.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근데 물건 청구는 직접 간접
모두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직접 간접은 다 상대방이 되는 거야. 누구만 아니라면 점유 보도자. 월급 받고 이런 점원 직원한테 때려부시면 안 되지. 얘는 상대될 수 없지만 직접 간접은 다 상대방이 돼. 토지서 쫓아가서 임차인 무단 신건물 임차인 병원 쫓아가서 네가 임차받은 창고는 남의 땅에 무단 지은 건물이야. 너 임차인이지. 너 건물에서 나가. 빨리. 건물 퇴거해. 자, 토지 소유자가 무단 신건물 임차인 병한테 쫓아가서 건물 퇴거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너 토지 반환해. 내 토지, 나 토지 소유자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너 건물 철거해. 다 때려부셔. 너 한 달에 안 때려부시면 모든 소송 비용이랑 다 상환청구 들어갈 거야. 빨리 때려부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 건물 주인 누구야? 우리잖아. 남의 건물 어떻게 때려부셔? 하지만 이건 요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 요구할 수는 없어. 간접 점유자다 신적 쫓아가서 을한테 쫓아가서 너 토지 반환해.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 토지 소유자잖아. 내가 땅 주인이잖아. 너 건물 철거해. 다 때려부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가 지은 건물이잖아. 하지만 을한테는 뭔 안 되냐? 건물 퇴거는 안 돼. 맨날 이거야. 이건 안 된다. 얘한테는 이거는 안 된다. 두 번째 문제. 용어 까다로워요. 용어 기억하셔야 돼. 맨날 이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처음 적는 거요? 근데 뭐 진지하게 적어. 대충 적으면 되지. 다 적혀 있는데. 응? 적고 안 볼 걸. 어차피. 어디 적힌지도 몰라 지금. 적혀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사례 문제가 이건 임대였단 말이 나오지만 남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쳤다. 더군다나 이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다. 무단 신축자예다. 신축해서 이 건물을 1,000만 원 받고 병한테 매매했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니까 등기는 없는 거지. 현재 병이 사용하고 있다. 갑이 이제 알고 와서 다 때려부셔라. 토지 찾아라.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이때는 매매했다. 그러면 누구만이 점유자야? 병만이 점유자야. 얘는 점유권이 없는 침해자야. 응? 물건 청구권은 침해자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에게. 그럼 매매가 됐을 때 매수인은 직접 점유자,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 그건 아니잖아요. 임대차는 임대계 끝나면 돌려받으니까 간접 점유권이 있는 거지만 매매했다는 단어 나오면 미등기 매수인 병만이 점유자지. 매도인이 무슨 매매 대금 받았는데 매매한 목적 간접 점유권이 있으니까 오로지 누구만 점유자야? 얘만 점유자야. 얘한테만 행사해야 되는 거지. 침해자가 상대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단 신축했다 많이 나올 때 신축해서 임대를 줬는지 매매를 했는지 얘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 이거 조심하셔야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하려는 얘기. 네, 이거 맨날 이 사례 문제야 이거. 참 쉽기도 하여라.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시오. 너무 어려운 내용 보지 마시오. 여기까지도 어려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물권 변동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